자,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TK 3선의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선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단합과 통합의 민생 중심 정당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 자,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예상했던 대로 첫 투표에서 과반수인 60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첫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극히 좀 당연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없지만 범친윤으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기재부에서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을 하면서 특히 원내 수석 부대표를 2번이나 할 정도로 원내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의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좋기 때문에 막판에 이현성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과반을 넘어서 이제 됐습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이번 대선 패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말 길을 잘 열어서 수렴하면서 당을 뿌리부터 혁신 개혁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그 가장 고쳐야 될 점이 경쟁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제가 민주당 어떤 공천 과정과 또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훨씬 더 좀 세밀한 그런 계량화된 그런 기준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어쨌든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이 당이 정말 뿌리부터 달라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저는 보이기 이런 어떤 의욕을 갖고 있고 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8월 말 9월 초에 같은 이제 당 대표를 통해서 아마 지도부에서도 이런 어떤 역할을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TK 출신에다가 계파색이 좀 옅긴 합니다만 친윤 계획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도로 친윤당 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 싸움자라는 야당 대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는데 공직자 출신, 행정공무원 출신이니까요. 그 출신이시면 좀 나라 생각해서 덜 싸우는 야당의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지지자들은 야당을 막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여당을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야당 대표가 이러저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왜 합의했냐라고 비판을 하면 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의 정치를 바꾸는 것은 온전히 여당의 책임도 온전히 야당의 책임도 아닙니다. 서로 반반씩 좀 양보해 가면서 타협해 가면서 정치를 좀 바꿔내야 되는데 우리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원내대표 되셨지만 대표답게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자, 송원석 원내대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당 쇄신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혁신위에서 논의를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포함해서 그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혁신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제 거치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은 임기 동안은 이 개혁에 대한 동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 삼아서 다음 지도부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일단 송원석 새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에 좀 온도 차이, 방향 차이가 좀 있는데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는 네. 혹은 뭐 친윤 아니고 이제 뭐 구주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친윤 당권파들은 기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이야, 좋은 뜻이야. 근데 딱 거기까지 약간 좀 무시하는 걸로 이미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 자체가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말의 무게중심이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네. 5대 개혁안이나 혹은 여론조사에 참 좋은 생각인데 네. 다만 이게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말의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분란이 생길 만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데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선택은 뭐 제 생각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좀 방송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뭉개는 거거든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나 당권파들은 네. 뭉개서 6월 30일 넘겨서 혁신위로 가고 거기에 이제 협력적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건데 이 판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일부에서는 추가 개혁안을 내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로 될런지는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당원 여론조사나 전당원 투표도 비대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네. 사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비대위원장이 된 자신의 어떤 대중적인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자신의 거취를 묻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마찰음이 커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승부를 걸고 막 그렇게 할지 말지 이건 네.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선택에 달린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힘든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잠시 뒤 오후 5시에 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앞서서 SNS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어떤 얘기했나 잠깐 볼까요? 자, 빅 아일랜드, 하와이죠. 한 달은 강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정계 은퇴했는데 귀국을 오늘 하는데 뭔가 한국 와서 뭐 하겠다 이런 뜻을 읽히는데요. 예, 뭐 정계 은퇴를 뭐 사실상 뭐 그동안 또 말은 하셨지만 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정치 참여를 하셨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대단히 아쉬운 게 홍준표 시장 같은 후보 같은 경우 뭐 누가 뭐래도 당의 가장 큰 원로이신데 그동안 당이 정말 절체절명의 좀 어려운 싸움을 할 때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고 태평양에 간다든지 그리고 태평양에서도 계속적으로 당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쓴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가슴에 아프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돌아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겠느냐 하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늘 귀국 자리에도 아마 기자들이 취재를 나갈 텐데 기자들 앞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새 원내 지도부를 구성했는데요. 협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원내 현안들도 합의의 원칙에 따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운영에서도 여당다운 유능함과 추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제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협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야 협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때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본령입니다. 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여야 양당의 원내사령탑이
들어선 건데 어떻게 두 분의 합의 어쩔 거라고 보세요? 불꽃 튀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지만 그 뒤에 거기에는 협치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한 김병기 원내대표. 협치의 자세는 되어 있으나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는 네. 새로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방침이 뒤에 가 있는 것이고 네. 협치를 하나 전략적 협상을 하겠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네. 받을 것에 더 큰 뭐 방점을 찍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몇몇 위원장의 상임위원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국회 일정부터 순조롭게 풀려나가면 네. 앞으로 1년 동안 새 정부 들어서 1년 동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 잘 맞겠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시작부터 굉장한 난관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네. 말을 서로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 예방하는 자리에서 뭐 얼굴을 서로 묻고 있습니다만, 자 홍석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앞날. 협치는 여야가 해도 되고 안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의무이고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도 대화 타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다수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회 제도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영국에서부터 생겼는데 영국에서는 관습법에 의해서 어떤 관례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관례적으로 그런 어떤 협치의 그 문화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었죠. 그런데 21대 들어와서부터 그런 어떤 협치가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안을 상정을 하고 뭐 하는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깨졌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좀 복원이 좀 되는 것이 저는 뭐 단기간에 어떤 누가 어느 당이 유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조금 뭐 한 단계 발전하는데 큰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화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노수연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